2달 만에 12kg 뺐는데 2달 뒤 16kg 쪘어요. 요요 지겨워요. 도대체 몇 번째인지 그만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기껏 살 빼놨더니 요요가 와서 이전보다 더 쪄버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요가 오기 전에 미리 다이어트법을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요요를 방지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현재 다이어트법과 비교해보시며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팁도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이어트에는 여러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도 요요를 부르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첫 번째, 원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란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음식으로 하루 총 섭취 열량의 70% 이상 섭취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은 짧은 시간에 체중 감량의 효과가 크지만 영양과 열량이 부족하여 근육 손실과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다가 원래의 식단으로 잠깐만 바꿔도 살이 빠르게 찌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저탄고지 다이어트. 저탄수화물과 고지방으로 식단을 진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전체 식사의 50% 정도는 지방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5에서 10% 정도로 제한하여 섭취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장기간 유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이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우며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필요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육류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의 섭취 비율이 증가하며 몸속 지방량이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식단 유지가 안 될 시에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져 요요가 오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유산소 위주의 운동. 유산소 운동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기초 대사량을 좌우할 정도로 연관이 깊은데요. 근육량이 감소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칼로리 소모를 줄이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바로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 요요가 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많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극단적인 영양소 불균형과 짧은 기간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로 몸의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요요가 반복되면 지방세포가 점차 커져서 살을 빼기 어려워지며 커진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만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요요 안 오는 다이어트 방법이나 알려줘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요요가 안 오는 다이어트 방법이시겠죠. 바로 그 방법은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요요가 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는 처음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지켜오던 식단과 운동을 목표 감량을 하고 나면 긴장의 끈을 풀게 되고 보상 심리로 다이어트 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과식하게 되어 원래의 체중보다 더 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요가 계속되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그만두시고 직관적 식사를 통해 음식 섭취에 대한 스트레스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직관적 식사란 미국의 영양 전문가인 에블린과 앨리스가 다이어트의 심리적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으로 고안한 식사법입니다. 원래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을 만들었던 이들이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의 무한 반복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금의 다이어트 방식에 의문을 가진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직관적 식사는 책으로도 나올 만큼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멈추고 슬픔, 외로움, 지루함 등의 감정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고 우리 몸의 신호에 집중하는 식사법입니다. 뻔한 소리를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하시네요. 네, 저도 처음 봤을 땐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계속 보니까 이 직관적 식사는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정신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시 심리학과 교수인 트레이시 틸카의 직관적 식사와 심리적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직관적 식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으며 체질량 지수가 낮고 마른 몸에 대한 비현실적인 이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직관적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이 감량될 수도 있지만 유지되거나 더 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요요가 반복적으로 오는 분들은 섭식장애든 건강상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체중 감량보다는 음식 섭취에 대한 스트레스와 거부감부터 없애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직관적 식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직관적 식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많지만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먼저 설명드린 후 함께 진행하면 좋은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배고픔을 존중하라. 내 몸의 배고픔 신호를 무시하며 공복 시간이 길어져 극심한 배고픔 상태에서는 적당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도 체중이 더 늘어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랜 공복 시간을 가지기보다 내 몸에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적당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만 과식과 폭식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과 화해하라.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떤 음식은 꼭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 짓게 되는데요. 직관적 식사에서는 이런 음식의 좋고 나쁨의 선입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듯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탈감이 커져 그 음식에 대한 갈망과 폭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 섭취에 대한 스트레스는 체중 감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몸의 배고픔 호르몬의 분비는 높이고 배부름 호르몬은 낮추는 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족감을 느껴라. 집에서 식사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할 경우 먹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없고 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편안하고 천천히 식사를 즐긴다면 과식을 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대처할 방법을 찾아라. 과식 또는 폭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프거나 화나는, 짜증나는, 지루한 감정들을 숨기고 덮기 위해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는데요. 음식 없이 이러한 감정이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음식을 먹는 행위와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감정을 덮기보다는 산책, 명상, 운동,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의 대화, 취미생활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 식사 내용 중 몇 가지를 설명드려 봤는데요. 내용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실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팁은 직관적 식사를 하는 동안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알려드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사 때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천천히 식사에만 집중하며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면 식사를 멈춘다. 천천히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실 텐데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외에도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는 섬유질의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드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포만감은 높이면서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산책, 집 청소 또는 스쿼트 10개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여준다. 청소를 예로 들어 하기 전엔 엄청 귀찮지만 하고 나서는 보람있고 개운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꼭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움직임으로써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뿌듯함과 활력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특히나 저녁 식사 후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출 수 있어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를 하고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고프다면 찬물 한 컵을 마신다. 이는 직관적 식사에서도 나왔듯이 감정을 덮기 위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짜증, 우울, 지루한 감정일 때 간식이나 야식이 땡기는데요. 이때의 식욕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양치를 하면 1차적으로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찬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래도 배가 계속 고프다면 칼로리가 모자란 것이니 견과류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숙면을 위해 저녁 시간 커피 섭취,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이어트 호르몬 렙틴과 그렐린의 영향을 받아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처럼 숙면만 잘해도 다이어트의 기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운동을 해야 한다면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이어트 식단이라든지 운동 방법이 아니라서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의심하셨나요? 세바시 강연에 나온 20년간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한 유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찐 이유는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라고요. 유은정 교수님이 20kg 감량에 성공한 워킹맘에게 감량 전 내린 처방은 약물도 운동도 식단도 아닌 바로 스스로에게 주는 미니 여행이었습니다. 미니 여행이란 단순히 퇴근길을 기존과 다른 길로만 돌아오기, 집에 오기 전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뇌에서는 이런 행동을 일탈로 느끼고 리프레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존감도 더 높아져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다이어트는 식단과 운동보다도 내 감정과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강박에 사로잡혀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사랑해주세요. 라면,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땐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롯이 그 맛에 집중하며 명상하듯 먹어본다면 식탐도 자연스레 없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는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취미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맛은 어떤 맛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천천히 집중하며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더 쉬운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주 홀쭉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